자, 일단 뭐 유형이 두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야. 주기성에서는 어떤 원소인가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안 알려주는 경우니까 임의의 원소기호. 당연히 알려주는 경우가 더 쉬워요. 알았죠? 정인하고 메모지가 가져가. 메모지 여기 밑에 있잖아. 가져가서 수능 특강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순서대로 질문해가지고 적어내면 돼. 자, 그럼 이 문제는 알려주고 있죠? 산소, 플로린, 인황 중에 하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먼저 원자과 전전 W가 크고 원자 반지름도 W가 크다. 그랬을 때 이제 원자과 전제를 따지면 이제 큰 애가 플로린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산소하고 황은 똑같죠. 그 다음에 인이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3주기가 일단 커. 3주기 중에서도 뭐가 커야 되는? 인이 커야 되죠. 인, 그 다음 황, 그 다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W가 가능한 건 일단 원자까지는 제일 큰 애 플로린 아닐 거야. 밑에 있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 W는 뭐냐면 16적인 황하고 그 다음에 산소 중에 하나겠죠. 중간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제일 이온 에너지. 자, 제일 이온 에너지는 일단은 플로린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15, 16족이니까 자 15족에서 16족 할 때는 작아지잖아. 그지? 그럼 큰 애가 뭐가 커야 돼? 세 번째 저기 뭐냐면 세 번째로 큰 애는 인, 그 다음에 황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W로 가장 합당한 걸 찾으면 돼요. 자, 눈에 이게 띄지 않아?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W는 황이야, 황. 그래서 W, X, Y, G에서 W가 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황보다 원자과 전지가 작은 애니까 X가 인이 될 것이고요. 자, 원자 반지름이 작은 게 Y야. Y를 선택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지금 제1 이온의 에너지를 보니까 일단 E는 해결을 했고요. X는 그러면 Y하고 G죠? 그러면 이때 큰 게 요게 플로린이고 그러면 산소. 알겠죠? 자, 그래서 황, 인, 산소, 플로린. 자,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Y는 산소이다. 인이다. 틀려졌고요. W가 황이고요. X가 인이니까 두 놈은 같은 주기라는 거 맞잖아.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자, Y가 산소고요. G는 플로린이죠. 그럼 이 중에 뭐가 더 커야 돼? G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틀린 거고요. 답은 2번입니다. 알겠지? 자, 이제 잠깐 보자. 이게 주기성은 이거 주기성 여기 봐.
여러분 이론은 안 하지만 이건 이제 이론하는 반 학생들의 학생들의 그 이론 수업인데 일단은 2단원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주기성들을 일단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액전화. 자, 핵심만 보자. 유액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커져.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커진단 말이야. 근데 같은 족은 유액전화가 영향을 주진 않아요. 주기성에. 뭐가 영향을 줘요? 전자 껍질수. 하지만 일단 주기성으로 보게 되면 밑에 있는 요 그림을 잘 보시고 문제는 여기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네온 같은 비활성 기체가 잘 주기성 문제 안 나와. 왜냐면 반지름이 정확치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액전화를 비교할 때는 이런 애들을 많이 비교해요. 알았지? 2주기, 3주기 넘어갈 때. 근데 유액전화 2주기 더 커요. 근데 이제 우리 주기성에서 보게 되면 원자 반지름 말고 이온 반지름에서 얘네들이 등전자 이온들이거든. 그러니까 유액전하고 등전자 이온에 관한 이온 반지름이 연결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알겠지? 자, 그래서 유액전의 주기성은 요게 다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주기성에 영향을 주는 건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수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자, 내용이 뭐냐면은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이야.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에 따라서 유액자가 커지니까 힘이 커져. 그러면 힘이 커지면 반지름이 작아지고 전자 떼내기 어려워지고. 알았지? 자, 같은 족에서는 N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그러니까 N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자 껍질 수가 커지니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힘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힘이 작아지게 되면 당연히 인력이 작아지는 거죠. 그럼 반지름은 커져야죠. 전자 떼내기 쉬워져야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이해를 해야지만 그 다음 나오는 반지름이라는 거 이온의 에너지에 관한 주기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거 노트 필기 필요한 사람. 나는 그래 이 필기가 필요하다. 손들어. 없어? 너? 필요하면 얘기해. 야, 아니 선생이 필요하면 뭐 주라고 있는데 그냥 필요해? 알았어. 선생님 이거 복사해서 줄게. 알았죠? 잠깐 쉴 때. 자, 그 다음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여기 한번 봅시다. 반지름. 자, 이게 주기성이 시험에 나오는 게 유액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 에너지, 순차적 이온 4개밖에 없어. 옛날에는 여기에 뭐까지 꼈냐면 전자 친화도까지 꼈어. 그런데 전기 음성도까지 문제가 나왔다. 알았지? 근데 음성도가 3단으로 빠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액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 에너지, 순차적 이온 이 4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특히 원자 반지름은 굉장히 주기성에 딱 맞아떨어져. 어떻게? 같은 주기에선 원자 번호 커지면 반지름이 작아지고요. 그 다음엔 얘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반지름이 오히려 커지는 게 뭐냐면은 이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 주기성을 갖다 기억할 때는 이렇게 꽃갈콘 기억하면 돼.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꽃갈콘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기억이 가능해.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반지름을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요 숫자, 자 지금 박스 친 거. 여기를 내가 다 애들 그 테스트 하느라고 다 까맣게 해놨는데. 자, 지금 박스 친 부분에 해당하는 반지름을요.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좀 더 문제를 풀 때 좋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해. 나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더라. 그러게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외우면 좀 간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뭐 도움이 될 것 같아 외우면? 대답을 좀 해봐. 될 것 같아? 근데 안 외우고 싶지? 솔직한 심정은 안 외우고 싶지, 그지? 외우면 도움이 될 것 같지?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186이거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을 내고 싶어. 그럼 상대적인 그래프, 이제 막대 그래프 있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건 무조건 이쪽에 있는 애들이고 이건 무조건 이쪽에 있는 애들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절대값을 상대값으로 바꿔도 도움은 돼요. 그죠? 주정인? 그래서 플로린이 얼마야 반지름? 그렇습니다. 안 해옵니다. 뭐 안 해오면 아니 내가 안 해온다고 때릴 수가 없잖아. 맞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외워야 돼. 아, 이 체벌이 없어졌어. 좀, 없어지는 게 맞죠. 사실. 하지만 가끔은 말이야, 이렇게. 야, 왜 안 해왔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야, 수박해! 그런 것도 싫은가? 우리 때는 그냥 매로 시작해서 매로 끝나가지고, 학교 가면은 뭐 왜 맞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맞고 시작했거든. 그러면 안 되죠. 네, 뭐 일단 여러분들이 그 주기성을 외우려고 좀 하세요. 그러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52에서 74. 52에서 61. 52에서 61. 자, 그럼 외우라는 거 좀 이렇게 선생님이 좀 리커먼드 저기 이렇게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온들이 있어요. 이온들이 있는데 이 이온을 보게 되면 양이온이 되면 작아지고요. 음이온이 되면 커진다. 이온은 껍질소가 암소한 거야. 그러면 음이온은 전자 간의 반발 때문에 이래.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원자 반지름이고 요게 이온 반지름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음이온 커지는 거 보이죠? 양이온 원자 반지름이 186인데 116. 그러니까 단위가 좀 달라요. 앞에 게 나와 있는 반지름이 피코미터라면 이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86이라 보면 돼. 자, 그러고 나서는 등전자 이온 많이 나옵니다. 등전자 이온. 핵의 전환이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죠. 얘는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껍질. 다시 말하면 여기는 두 번째 껍질이죠. 자, 두 번째 껍질에서 작용하는 유핵 전하가 달라져. 왜냐면 핵의 전환이 커지는 겁니다. 알겠지? 그렇게 되면 반지름이 줄어들게 돼 있다. 다음, 얘네들도 등전자 이온이죠. 16번에서부터 20번까지. 알겠지? 그래 얘들도 반지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 꽤 나옵니다. 그럼 어디가 반지름이 크다고? 이렇게가 반지름이 크다. 자, 그럼 잘 봐. 여기 봐. 내가 이온 반지름까지 외우라고 못하겠어. 근데 이제 다른 반은 내가 외우라 그랬거든. 외우더라. 신기하게. 여기 봐. 질소 있죠? 171이지. S2만 170이지. 어느 게 더 크니? 질소가 더 크다? 이런 건 안 나와. 그래서. 안 나오잖아. 봐. 껍질이 2개짜리가 껍질이 3개짜리보다 더 큰 게 우리 주기소에서 많이 어긋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건 나오는 거지. 170하고 126. 당연히 이쪽이 크죠. 167에다가 126. 맞죠? 그 다음에 152죠? 152. 114죠? 자, 근데 114보다 큰 애가 뭐 있어요? Na 플러스 이런 거 있죠? 이런 크잖아? 안 나와, 그래서 칼슘도. 알았어? 그러니까 이온들을 펼쳐놓고 나올 때는 주기성에 맞게끔. 그럼 어떻게 나올까? 3주기는 이렇게 3개 나와. 3, 4주기는. 그래야지만 2주기에 있는 등전, 그러니까 껍질 2개짜리인 등전제 이온하고 비교가 가능하잖아. 칼슘 거의 안 나옵니다. CA2 플러스. 나오면은 무조건 4주기는 K 플러스만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이온들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자, 산화이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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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까지. 그 다음에 껍질 3개짜리는 Se-CL- 아니면 K 플러스까지는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 CA 플러스는 S, CL, K, CA를 동시에 비교할 때는 CA가 나올 수 있지만 2주기랑 섞여서 나올 때는 CA가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4주기가 하나 꼈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뭐야? 칼륨이야. 알았어? 2, 3주기다 그러면 2주기는 3주기가 황하고 염소 끼어.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끼는 거야. 알았어? 주기성을 잘 풀고 빨리 푸는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포인트가 문제가 나올지 예상을 한다면 그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는 뭐 양이온이 형성될 때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요. 주기성 같은 주기.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보다 커지면 이온화이 커집니다. 같은 조금 원자보다 커지면 이온화이 작아져요. 자, 이유. 얘네들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힘이 커져서 이온화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조기에서는 반지름이 크니까 원자에게 전자에 미치는 인력이 작아지는 거죠. 됐죠? 그럼 이온 에너지 작아진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온 에너지는 이 양이온이 형성될 때 흡수의 에너지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전자를 무한대로 떼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떼낼 때와 여기서 떼낼 때 차이는 반지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이온이 크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전자를 떼내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야. 상당히 이건 어려운 거죠.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이온 에너지의 주기성은 자,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자, 기억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기억할 건 뭐냐면 일단은 그래프의 모양은 기억해야죠. 그지? 그래서 여기는 18쪽, 여기 1쪽. 같은 조공 작아지는 거야. 같은 주기는 2주기, 3주기 이렇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 또 여기서 커지다가 작아지는 쪽이 공통적으로 2족, 13족, 15족, 16족이죠. 이걸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기억해야 돼. 알겠지? 어? 자, 그다음 이유도 기억해야 돼. 이유. 왜 그러냐, 왜? 왜 그런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간혹 나옵니다. 아니면 뭐 서술형이 나온다면 서술형에도 보고. 알았지? 자, 근데 2학기 저기 기말고사는 서술형 많이 안 내더라. 서술형 내는 학교. 다 내? 이상한 학교 됐네. 그래. 2학년은 다 내나? 자, 서술형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2족에서 13족 갈 때 이온 에너지 작아지는 이유 뭐야? 가리움 효과에 의한 에너지 중위 차이. 알았지? 가리움 효과가 들어가야 돼. 이유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자한테 미치는 가리움 효과에 비해서는 이전자한테 미치는 가리움 효과가 큰 거지. 그러다 보니까 2p5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낮기 때문에 전자를 떼내기 쉬워지는 거야.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잘못 얘기했네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거죠. 알았지? 많이 가리면 준위는 높아져. 불안정해진다고. 그래서 가리움 효과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2p가 커요. 그럼 2p가 에너지가 크니까 2p에 있는 전자를 떼낼 때 그만큼 에너지가 조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작아집니다. 자, 15에 16쪽. 이건 전자 간의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16쪽에 있는 전자에 비해서 얘네들은 각각 하나로 돼 있느냐 쌍으로 돼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때 불안정해. 그러면 떼내기 쉽다.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 뜻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15에서 16은 뭐예요? 전자 간의 반발이 이유가 되고 그럼에 따라 쌍으로 돼 있는 전자를 떼낼 때 더 어떻다 쉬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게 몇 주기도? 네, 3주기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억을 이용할 거면 기억하라 그러면 뭐 그림만 열심히 그리더라고요. 뭐 나는 시험을 안 본 사람이지만 여러분 시험 본 사람이니까 이왕 기억할 거면 이렇게 기억하라고. 자, Y축을 에너지, X축을 원자번호. 이게 500이야 이게 단위가. 500, 1000, 1500, 2000, 2500. 점을 쭉 찍으세요. 자, 수소. 얼마지 수소가? 수소의 이온 에너지 얼마야? (1.4ml) 알았니? 1.4ml 1312. 그거는 보의 원자모형에서 나오는 에너지야. 알았니? 그래서 치고 헬륨 한 2500 좀 가까워. 알았지? 그 다음에 500 정도 되는 게 리튬 1000이 좀 안 돼요. 800 정도 되겠죠. 이건 500에 가깝죠. 1000 넘고요. 벨륨, 동소, 탄소, 질소 1500 좀 안 되고요. 이건 1250 정도는 산소. 1500이 넘는 게 플로린. 2000 조금 안 되는 게 네온.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나트륨은 400 썸띵이에요. 정확히 외울 필요 없고 400 썸띵.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기는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점을 갖다 생각하면서 찍어보라. 알았어? 생각하면서 찍으란 말이야. 그냥 찍지 말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대략 이렇게 이거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그려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이온의 에너지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거라 그래. 내가 이거 수치 외우라는 얘기는 안 했지? 점의 위치 정도 기억하라고. 그럼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야. 그럼 이제 이렇게 점 찍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3주기까지는 기억 안 해도 돼. 2주기만 기억해도 된다니까. 자, 왜 그런가는 좀 이따 알려줄게요. 자, 그렇다면 순차적 이온 에너지. 얘가 뭐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지는 우리가 다 배웠어요. 뭐냐면 일단은 전자 하나 떼내고 2개 떼내고 3개 떼낼 때마다 에너지가 각각 달라요. 근데 점점점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가 커진다는 건 당연히 기본인 거야. 왜냐면 전자 하나 떼내면 그 다음 전자에 미치는 유액 전하가 커지는 거지. 근데 갑자기 커질 때가 있어요. 왜? 유효핵 전하도 커지지만 껍질 수가 감소해서 갑자기 커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란 얘기는 뭐냐면 많은
배수로 커진다. 이때 몇 배 이상이냐면 3배, 4배 이상이 됩니다. 알았죠? 3배, 4배 이상. 자,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겠구나. 그러면 얘 몇 쪽이 되냐면 1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 이온 에너지 통해서는 원자과 전자, 그게 족이겠지? 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순차적 이온 에너지. 그래서 여기 보면 나트륨 496, 4562, 마그네슘 738, 1451. 그런데 갑자기 커지죠. 그지? 3배, 4배 이상. 알루미늄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NA는 플러스 1가가 안정한 양이온이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플러스 2가가 안정한 양이온이고,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가 안정한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예를 들어서 전자 2개가 떨어져서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전자 2개가 떨어지면 이 에너지를 모두가 흡수해야지만 안정한 이온이 됩니다. 알겠죠? 하나만 흡수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순차적 이온 에너지 그림이 이렇게 돼요. 자, 제1, 제2, 원자 번호가 하나 밀리면서 가죠. 제3, 이렇게 돼요. 자, 하지만은 이 모양 자체가 뭐가 돼? 다 똑같이 반복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순차적 이온의 최대와 최소를 기억할 때는 자, 1쪽일 때 최소가 몇 쪽? 제1일 때 최소가 몇 쪽? 1쪽. 그죠? 1쪽이 최소야, 제1일 때. 제2는 2족, 제3은 13족. 그러니까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가 있으면 N차라 그러면 최소는 무조건 N족이에요. 그러니까 제3에선 13족. 자, 최소 볼게요. 헬륨이잖아. 0족. 제1일 때 0족. 제2일 때 1족. 제3일 때 2족. 그러면 걔는 N-1쪽이야. 알겠지? 최소 최대 N족 최대 N-1족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작아지는 것도 원자 번호 그러니까 족이 하나씩 밀리는 거지. 2, 3, 3, 4 얘는 5, 6 이렇게 5, 6, 7 5, 6, 6, 7, 7,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 3주기는 잘 안 나오냐면 3주기는 일단 여기 있잖아. 막 여기 NA도 3주기, 마그네슘도 3주기야. 알았지? 그런데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한번 봐봐봐. 여기서 여기는 작아지는 거 맞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커지지. 그래서 안 나와 여기는. 이걸 그렇게 외우기 싫어하니까. 외우기 싫으니까 안 낸다고. 만약에 이걸 내고 싶으면 다 외워야지. 알았어?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뭐 수능이라 그래가지고 되도록 안 외우고 추론하자고 뭐 개소리를 해요.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고. 그래? 그럼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서 뭐 노벨상 나왔어? 안 나왔지? 그치? 너 주입식 교육이 왜 나쁘나 모르겠어. 야, 그렇게 창의력 있게 해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노벨상이 안 나왔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입식 교육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 일본하고 우리는 완전히 교육 방법이 달라요. 걔는 무조건 주입식 교육이야.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걔네들 외워야 돼. 싹 다 외워야 돼. 우리나라에서 화학을 이렇게 가르치지만 걔네들은 화학 이렇게 안 가르쳐. 쉽게 얘기하자면 자 외우세요 그리고 가르쳐요. 이거 다 외워야 돼. 숫자 싹 다 외워야 돼. 화학을 이렇게 가르쳐요. 죽을 것 같지? 근데 그게 왜 나빠? 그랬는데 걔네들 노벨상 3개인가 받았지? 3개 받았지. 3개인가 4개인가 받았잖아. 우리나라는 그 학원 잡으려고 교육제도를 이상하게 망가뜨려 놔가지고 학생들이 막 창의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막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 안타깝긴 해도.
주입식 교육이 그래도 좋은데. 근데 나는 이제 좀 그나마 좀 외우라고 좀 주문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외우세요. 알았지? 그럼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빤에 제일 제이 나오면은 요 부분 아니면 요 부분에서 나와. 알았지? 이건 그림 그려서 문제 풀면 돼. 제2, 제3이 나오면 제일 어렵다. 제2, 제3.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건 제2, 제3, 제4 안 나와. 안 나오면 나오면 손에 장을 지질게. 제4 안 나오면 뭘 제1, 2도 못한 애들한테 제3, 4를 왜 물어보니? 3까지 맥시멈. 알았지? 그러면 이 3에 3주기가 포함되어 있어, 안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잖아. 여기가 나트륨이고 여기가 나트륨이고 마그네슘이니까 충분히 나온단 말이야. 2, 3주기 원소에 대한 순차적 이온이 나오는데 요렇게만 나온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비교하는 건 제1과 제2의 에너지의 비, 제2와 제3의 에너지의 비를 갖다 어느 놈이 크냐 작냐를 막 물어보고 그걸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추론해내는 거죠. 알았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발 좀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외워야 될 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응? 그래서 2, 3단원 문제, 2단원 문제죠. 2단원 문제가 주로 이루는 게 이제 기말고사이긴 해요. 근데 1단원이 누적되죠. 근데 1단원을 워낙에 못하니까 맨날 1단원 붙들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2단원은 어떡할래? 2단원 울고 있니? 2단원 옆에서 울어? 1단원 열심히 하니까? 안 돼, 안 돼. 알았어. 주가 되는 단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누적 단원을 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1단원이 무조건 어려우니까 1단원 문제가 딜이 풀고 앉았어요. 1단원 문제 풀면 왠지 막 푸는 것 같지, 그지? 이거는 짜증나고. 그냥 안 하는 거야, 2단원. 그런데 중간고사 범위는 2단원이 메인이거든. 꼭 하세요. 알았어요? 얘들 그러고 있다가 뒤통수 당해. 알았지? 1단원이 킬러 단원이고 어려운 건 나도 아는데 그렇다고 이제 등한시하면 안 돼요. 걱정이 야, 1단원은 나중에 잘 풀게 돼. 걱정하지 마. 그런데 2, 3단원은 빵꾸나기 딱 쉬운 단원이야. 니들이 안 해오니까. 안 해오니까 봐봐. 안 해오면 어렵지. 시간도 오래 걸리지.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으면 1단원도 못 풀고 4단원도 못 풀어.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풀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기억을 좀 하시라고 제가 당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기억이 나야지만 다른 문제들이 풀려요. 볼게요. 요번에 이 문제. 자, 제2이온에너지는 우리가 외우진 않았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문제를 이제 7번, 14번 중에 하나라 그랬고 홀리안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봅시다. 7번이면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총 8개 중에 WXYG니까 4가지 원소가 되는 겁니다. 홀전연수. 자, 먼저 G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질소가 됩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홀전수 2개짜리. 산소하고 규소네요. 그러면 제2에서 질소보다 큰 게 하나 있고요. 그죠? 질소보다 커야 되는 거. 산소. 알았지? 제2는 16에서 17 갈 때 작아지는 거지. 알겠지? 15에서 16 갈 땐 커져요. 이 부분. 그러면은 X. X가 산소입니다. 규소겠죠, 뭐. W. 홀전자 1개짜리. 예. 예.
규소보다 크고 산소보다 작아요. 플루린이 한 개인데 일단 여기서 한번 지워볼게. 제2 이온의 에너지에선 최대가 NA니까 빼야죠. 그럼 플루린하고 알루미늄밖에 없네요. 그지? 그래. 일단 W는 질소보다 작고 산소보다도 작아요. 알겠지? 그래. 그러면은 규소보다는 크네요. 질소가 산소보다는 작고. 그럼 플로린 한번 해볼까? 플로린. 자, W가 플로린이라고 하게 되면 뭐가 안 맞나 볼게요. 이게 플로린이야. 그러면 산소보다 플로린이 어떻게 되니? 작아요. 규소보다. 음. 근데 얘가 안 돼. 질소보다 플로린이 더 커야 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플로린이 안 되는 거야. 지우면 되겠지. 남는 건 알루미늄밖에 없네. W는 그래서 알루미늄이. 알겠지? 그래서 WXYG는 이와 같이 알루미늄, 산소, 규소, 질소로 나눠지고요. 기억해 보면 W는 13족이다. 예, 맞네요. 자, 이 원자 반지름을 X랑 Y랑 비교했는데 X가 산소고요. 자, Y는 규소입니다. 뭐 원자 반지름 무조건 뭐가 커야 돼? 3주기인 규소가 커야죠. 틀렸고요. 다음 J1과 J2, G가 있습니다. G는 질소, X는 산소. B를 물어봤어요. 어차피 B는 1보다 커요. 그러면 제1에서는 질소에서 산소로 갈 때 이렇게 가요. 이게 제일 이온의 에너지. 제2는 이렇게 되겠죠. 제2 이온의 에너지. 그럼 걔네들이 B니까 차이가 클수록 그 B가 커진다. 그럼 뭐가 더 커야 되냐면 산소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기억만 답이 됩니다. 자, 이 정도 문제들이 기출 문제로 나온 바 있습니다. 자, 5번, 8번 중간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5번. 자, 오비탈 수네요. 2, 3주기 원소라고 그랬고. 했어, 이거? 확실해? 했대요. 앞에서 한번. 3번. 오케이.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자 A, B, C, E. C, D가 같고 A, B, C는 원자 번호 순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홀전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온 에너지. 자, 이온 에너지 이런 순서대로 되죠.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연속이랍니다. 연속. 자, 연속이 있는데 바닥 상태에서 홀전선 CD가 같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지 뭐. 어떻게 되냐면 이 1, 2를 끼고 가든가. 알겠지? 뭐 2를 끼고 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는 안 돼. 1, 1이 A, B, C, D, E니까 네 가지 원소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1, 2를 이렇게 끼고 갈 수는 없죠. 그럼 빤한 거죠. 1, 1 아니면 2입니다. 알았어요? 네. 그럼 얘를 1, 2라고 하면 리튬이거든. 리튬. 그럼 제리온 에너지가 리튬이야. 뭐 리튬, 베릴륨, 붕소, 순순도 이러니까 붕소, 베릴륨, 이게 몇 개냐? A, B, C, D, E 다섯 개네. 다섯 개는 이렇게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도 되네. 다섯 개니까. 알겠지? 이게 둘 중에 뭐 아니면 또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얘네 두 개 이렇게도 되겠구나. 다섯 개니까. 그지? 자, 그러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산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C하고 D가 같은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아니야,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자. 이거 똑같은 홀전자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때 A가 붕소, 베릴륨, 탄소, 그럼 D는 산소, 질소. 이거 딱 맞네. CD 각각 두 개씩이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보면 되죠. 어떻게 하는 줄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조합으로 문제를 낸 거냐면 베릴륨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쪼개가지고 문제를 낸 거야. 자, 원자 반지름 A가 붕소라고 그랬고요. 붕소라고 그랬고 B가 베릴륨. 얘가 커야 돼. 틀렸고요. 원자 가전자가 느끼는 거니까 얘 산소, E는 질소. 산소가 커야 되니까 맞죠? 제3이온 에너지 최대는 2족입니다. 2족이면 베릴륨이 되겠지. 얘도 맞네. 알겠지? 최대는 n-1쪽이니까. 자, 3번 됐고. 지난 시간에 8번도 풀었어요? 8번 안 풀었어요? 8번 풉시다 그럼. 음, 8번을 풀자.
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W, X, Y, G는 홀전자가 0, 1, 2, 3 중에 하나다. 원자 반지름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요. 그렇다면 자, W 좀 봅시다. 자, W가 최소가 최대가 두 가지가 최소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최대가 되네. 자, 그러면은 반지름 이온 에너지 유액전화 원자 반지름은 뒤딱 크고 그다음에 제일과 유액전화가 작은 애가 뭐 기억이 나지? 응? 리튬 어때? 리튬. 리튬이잖아. W가 무조건 제일 작지. 리튬은 어떻게 되냐면 리튬은 원자 반지름이 제일 커요. 그죠? 제일 이온화 에너지 제일 작아. 원자가 전에 느끼는 유액전화도 유액전화는 제일 작아. 그러니까 작은 게 두 가지, 큰 게 한 가지니까 리튬. W가 리튬일 가능성이 가장 높네. 일단 리튬으로 놓을게요. 그다음 제일 큰 애. 그러면 이제 제일 큰 애는 원자 반지름. 자, 리튬이 가장 큰 건 원자 반지름이니까 원자 반지름 일단 놓을게요. 그러면 리튬이 홀연자가 하나거든. 하나짜리 일단 됐고. 그다음 또 뭐 있지? 음, 그 다음에는 그다음엔 얘들 원자 반지름 놓으면 이쪽에 있는 애들 있죠. 얘들은 뭐 이런 애들이야. 탄소, 산소, 질소, 플로린 이쪽이야. 알겠지? 그럼 머리에 들어오는 게 하나 없나? 응? 그 질소, 산소. 질소, 산소. 그러니까 이 여기 중에는 질소, 산소가 있어야 돼. 그럼 홀전자가 2, 3짜리가 있는 거야. 질소 3개, 무조건 질소는 껴있어야죠. 3개짜리니까. 알겠지? 그럼 2개짜리가 산소니까 질소, 산소 껴있어야 돼. 그래? 그러면 제1 이온의 에너지는 질소하고 산소 중에는 뭐가 더 크고 질소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유액전하는 질소와 산소 중에 얘가 더 커요. 알겠지? 그러면은 G 있잖아요. G를 질소로 놓게 되면 자, G를 질소로 놓을게요. Y를 산소로 놓읍시다. 알겠지? 그럼 원자 반지름 만족해 안 해?
일단 만족해요. 그럼 얘가 질소, 얘가 산소라고 한다면 질소가 여기서 크죠. 그럼 얘는 제1 이온화 에너지. 얘를 유액전압으로 놓죠. 알겠죠? 그럼 반지름하고 세 가지 모두 만족하니까 일단 Y는 산소, G는 질소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2하고 3짜리가 끝났어요. 0짜리가 남았네요. 0짜리는 이제 2족이니까 2주기에서는 베릴륨. 자, 0짜리는 2족하고 18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 X 같은 경우는 이온의 작고 유효액자가 작고 원자 반지름도 작은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는 베릴륨으로 되어있죠. X가 베릴륨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기억은 원자 반지름입니다. 아니죠. 니은 제1과 제3의 차이. W는 Li고요. Y는 산소입니다. 일단 1과 3의 에너지는 3이 훨씬 더 커요. 그지? 그런데 1쪽은 1에서 2로 갈 때 굉장히 많이 커지거든. 그지? 그럼 3은 훨씬 더 큰 거지. 그러니까 그 B는 뭐가 더 커야 돼? 1쪽이 더 커야 돼. 16쪽에 비하면. 니은이 맞네요, 그러면. 자, 바닥 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G. G가 질소거든요. 그다음에 W는 리튬. 자, 질소는 오비탈 수가 몇 개 있죠? 1s, 2s, 2p에 3개 있으니까 5개. 자, 리튬은 1s, 2s가 2개. 자, 얼만큼 크다? 3만큼 크다고 봐야지. 2가 아니라 3이 돼야 돼요. 3. 자, 그러면 얘는 틀렸죠? 답은 2번. 알겠지? 그래서 8번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없어? 그럼 선생님 자이 스토리 풀어도 되겠어요? 자이 스토리 펴보세요, 일단. 정인이 자이 스토리 질문. 좀 쉬었다 할게. 너만 질문했어? 자이 스토리? 못 풀었어? 찍어주세요. F부터 풀면 되죠? 자이 스토리 하나도 안 했으니까. F부터 F는 풀어왔어, 정인이? 나도 일단 좀 있다. 일단 다 하고 오고. 그치? 그렇지. 그다음에 또 마도 좀 바꿨어? 마도 좀 하나도 안 바꿨어? 이거는 잘 써. 그다음에 이거 풍고 중에 지금 자이스토리 저기 원자의 세계 할게. 친구 지금 보고.
자, 히스토리 좀 봅시다. 자, 이 스토리. 원자의 구조에서 F는 몇 개 없을 거야. 이구나. 일단 친구가 질문한 것만 해주고 내일 좀 풀어와봐. F6. 이 6는 6번 문제는 뭐냐면은 질량수가 3 이하인 원자에 관한 얘기인데 질량수가 3 이하짜리가 뭐뭐 있을 것 같아? 응? 이게 네 가지야, 네 가지. 알았지? 그럼 네 가지 중에 질량수가 같은 원자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잖아. 알겠지? 두 가지죠. 원자 번호가 같은 원자는 뭐 이렇게 있겠죠. 수소는 같은 원자니까. 중성자가 같은 원자는 가나가 가다이다. 그럼 중성자가 같은 애들이 뭐뭐냐면 얘 하나, 얘도 하나야. 알겠지? 그러면 가가 공통적인 거네. 그죠? 질량수와 같은 원자의 가도 있고 중성자와 같은 원자의 가가 있으니까 가는 뭐예요? 가는 헬륨. 나는 삼중수소. 다가 중수소. 알았지? 이렇게 결정하면 돼. 따라서 기억 보면은 가의 질량수는 3이다. 예, 맞아요. 니은 나의 원자 번호는 1번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가 있습니다. 다의 중성자 수는 1이다. 예, 맞죠? 기억하고 디귿만 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F는 이렇게 한 문제 질문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풀어가지고 오는데 F는 뭐가 중요해? 동위원소 문제. 알겠지? 뒤에 가면은 동위원소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동위원소 문제 많이 풀어서 대처를 해야 돼. 자, 동위원소 문제 풀리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안 돼. 빨리빨리 풀어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뒤에 보면 대부분이 어려운 문제 또는 계산이 복잡한 게 전부 다 동위원소 문제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봤던 6월 달 학력 평가 있잖아. 그지? 그것들도 내가 나눠주진 않았죠. 그죠?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할 것 같아서 안 나눠줬는데 한 2, 3개년치를 좀 푸는 게 제일 좋을 거야. 왜냐하면 6월 그 학력 평가가 범위가 딱 기말고사 범위야. 2단원까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어 주시겠죠? 그렇겠죠?
다른 여러분과는 다 했을 줄 알고 내가 필요한 사람. 자, 6월 학력 평가 올해 거 말고 다른 연도 거 필요한 사람 필요 없어요? 받았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 지금 바로 뽑아줄게. 잠깐만, 금방 뽑아. 22년 거하고 21년 거. 일 년 11년 자, F 됐고요. 그다음에 G 봅시다. G. 이제 보혜 원자 모형이 앞에 있고요. 현대 원자 모형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 내신에서는 보혜 원자 모형도 많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수능에서는 좀 덜 출제되죠. 자, 14번, 16번. 일단 두 문제. 자, 표는 수소 원자의 전자전이 가나다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그다음에 그림은 수소 원자의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 줍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시광선인데 656은 n이 3에서 2로 이렇게 전이하는 거고 486은 n이 4에서 2로 전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전이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4분의 3K가 가시광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4분의 3K. 이 4분의 3K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 델타 2가 K 이렇게 놓고 1-4분의 1을 하게 되면 이게 4분의 3K예요. 그럼 얘는 n이 2에서 n이 1로 전이한대. 알겠지? 그래서 요 가 같은 경우는 자외선 영역에 해당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려요. 니은 나에서 방출되는 애가 16분의 3이래요. 이 16분의 3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4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을 해볼까? 그럼 얼마가 돼? 16분의 3K 되나요? 4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이면 16분의 3이잖아. 그러면 이 빛은 n이 4에서 n이 2로 전이할 때 안쪽 껍질이 2고 바깥 껍질이 4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빛의 파장은 어디 보자. 4에서 2면은 486이네요. 알았지? 그래 틀렸어. 다 36분의 5. (36분의 5는) 4분의 30분의 5죠. 35면은 얼마냐? 36분의 1을 빼주면 되고 그러면 4분의 1 1 3 9분의 1에서 36분의 1을 빼면 아니다. 9분의 1이 아니죠. 몇 번에 몇을 빼야 돼? 9분, 맞지? 9분의 1에서 4구 36이니까. 그러면 36분의 4. 30분의 3이야. 이거 얼마니? 5니? 5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면은 4분의 1에서 9분의 1. 얘가 36분의 1. 알겠지? 그러면 36분의 5K. 그럼 이 경우는 어디에서 어디야? 3에서 2가 2. 자, 그럼 3에서 2니까 주양자수는 3에다가 맞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탐구활동 보고서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이제 어떻다고 얘기해야 돼?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인 거죠. 그지? 불연속적이다. 다음
여기가 뭐 분광계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무슨 색 무슨 색 나와 있죠. A선 이 색깔을 보니까 D선은 모르겠고 C선이 뭐래요? 초록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시광선 결과 가시광 영역의 스펙트럼이다. 몇 개의 특정 에너지의 빛만을 방출한다. B하고 C의 파장을 비교하면 B하고 C죠. 이제 이렇게 갈 때 이쪽 방향으로 갈 때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짧고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그럼 B하고 C하고 비교했을 때 B하고 C 중에는 B가 짧아야죠. 근데 기억 보면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다가 아니라 불연속적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B가 C보다는 파장이 짧아야 돼. 이렇게. 맞네요. 그래서 D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차이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D. 자, A가 얼마냐면 3에서 얘가 3에서 2. 그다음에 요 뭐니? AD지? 3에서 2. 그다음에 A는 4, 5, 6, 6에서 2.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A하고 D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가 되냐면 자, 이렇게 하는 게 쉬워. A하고 D가 있으면 이 에너지 차이는 똑같은 숫자를 지워. 그럼 6, 3이에요. 6, 3. 알았지? 그러니까 6에서 3으로 전이할 때 에너지가 같아. 그러면 N이 6에서 3으로 전이할 때 에너지. 근데 일단 D는 가시광선이에요. 얘는요. 적외선입니다. 맞죠? 가시광선은 적외선보다는 에너지가 크잖아. 그럼 차이보다 크다가 맞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어요?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G24번. 자, G24번은 요까지 해야 되네요. 오늘은. 자, 수소 원자의 전자전이 A, B, C, D, E가 있고요. 전 주영자 수와 후 주영자 수를 나타내 준 것이다. 전후가 다 주어졌네. 그지? 그럼 A가 있어. A는 전이 1이고 후가 4고 B 전이 2이고 후는 3이고 D는 전이 3이고 후가 2이고 E 4고 2고 C 2고 1이고. 자, 빛의 종류는 어떤 거로 따지냐면 작은 수로 따지세요. 얘는 자외선 흡수. 여기는 가시광선 흡수.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 4에서 2는 가시광선 방출. 3에서 2는 가시광선 방출. 2에서 1은 자외선 방출. 알았지? 빛의 종류는 작은 숫자를 갖다 따지면 쉬워. 알았지? 그러면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갈 때 흡수, 낮은 쪽으로 갈 땐 방출. 자, 그렇다면 A에 해당하는 게 뭐였냐면 A는 N이 1에서 N이 4일 때 말이 안 되죠? 이온에너지는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땐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된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입니다. 틀렸고요.
빛의 파장. 자, D가 있어요. D가 뭐였죠? D. 자, D가 가시광선. 맞지? 그 다음 C가 뭐였니? C는 자외선인가요? 그죠? 얘는 가시광선, C는 자외선. 자, 그럼 D가 에너지가 작으니까 파장 길어야죠. 그럼 D에서가 C에서도 길다가 맞는 얘기고요. 656. 656은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니까 3에서 2로 전이할 때죠. 그럼 3에서 2인 것만 찾으시면 돼요. 알았죠? 예, 그러면 3에서 2. 여기 딱 보이지 않아? 요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지? 아니, B는 아니지.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틀린 거예요. 알았지? 에너지의 크기는 같으나 하나는 흡수, 하나는 방출이잖아. 그러니까 B가 틀리고 D가 돼요. D. D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죠. 답은 2번만 답니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을 마저 받을 테니까 각자 어디 해야 돼? 다 풀어야 돼, 주기성까지. 얘들 알겠니? 일단 2단은 풀고 1단은 풀고 다음 우리 탈자가 됐지?
문제 많이 풀어와. 응? 너도 많이 풀어야 돼.